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우선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라고 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우고요. 뒤쪽에 가서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어야겠지.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제곱근, 즉 루트를 포함한 식들이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자, 어떤 개념이 있냐면 A, B가 양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A, B가 양수일 때 첫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크게 루트 씌우고 A, B와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와 B 자리는 양수인 어떤 수가 들어갈 거고 루트를 씌운 아이들의 곱은 루트하고 그 근호 안에 있는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면 나는 루트 6으로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에 대해서 한번 볼게. 우리가 보통 나눗셈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 나누기 뒤에 있는 수의 역수 취해서 곱해주죠. 역수를 취해서 곱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 이렇게가 되는데 우리가 그럼 루트 B분의 루트 A로 다시 한번 고칠 수가 있고 근데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웠지만 이렇게 루트 B분의 루트 A로 나오는 아이는 루트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요 루트 B분의 A 또는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의 성질이야. 자, 그렇다면 내가 A와 B를 양수라고 놨잖아. 그리고 이쪽에 M과 N은 유리수로 한번 놓고 조금 더 내용을 확장시켜 볼게. 요거 3번으로 한번 붙여볼게. 자,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A, B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이 루트 앞에 붙어있는 아이들 유리수기 때문에 요 수들끼리의 곱을 해준다. M 곱하기 N을 해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 1번 성질에 따라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딱 곱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는 M 곱하기 M 하고 루트 A,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또 2번 내용에 대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중간 과정 생략하지 않고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M 루트 A하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붙이면서 N 루트 B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N 루트 B분의 M 루트 A가 될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의 루트로 묶인다는 거야. 그러면 N분의 M은 유리수가 되는 거고 루트 B분의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은 요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다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제곱근의 성질에서도 배웠는데 제곱근 안에, 그러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면 우리는 그 인수를 밖으로 꺼낼 수 있다. 다시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가 있어. 근호 안에 제곱, 누군가의 제곱이 든 아이가 있어? 그럼 그 아이는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떤 성질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A와 B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성질을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근호 안에 루트 A제곱 B라는 수가 있으면 이렇게 제곱인 수는 그냥 밖으로 꺼낸다. 그럼 B는 남아있으니까 루트 A제곱 B는 A 루트 B라고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루트 12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얘는 어떻게 꺼낼 수 있어? 2 루트 3 이렇게 꺼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루트 12처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아이는 무조건 꺼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근호 안에 제곱인 수가 있으면 밖으로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번과 마찬가지의 설명인데요.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A 루트 B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집어넣을 A가 누구죠? A를 안으로 집어넣잖아. 근데 A가 그냥 루트 안으로 A로 들어갈 수 없지. A가 근호에서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A가 근호 안에 제곱에서 밖으로 나온 거잖아. 그럼 A가 다시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땐 A제곱 B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B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A가 A의 제곱으로 근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결국 같은 설명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2 루트
5라는 수가 있어. 선생님이 이 수를 근호 안으로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2는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 그치? 제곱해서 들어간다. 2의 제곱은 4지. 그러면 4 곱하기 5가 되니까 결국 루트 20이다. 반대로 말하면 루트 20은 2루트 5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참고로 이렇게 분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루트 A 제곱 B라는 요런 식으로 근호한 유리수가 되어 있더라도 요 분모 쪽이 지금 A의 제곱인 거지. 그럼 분모 쪽만을 근호를 없애면서 밖으로 빼시고요. 분의 루트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또는 A분의 B라는 A분의 B라고 할까? 이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통째로. 얘를 루트 안으로 통째로 집어넣을 때는 루트 분모도 제곱, 분자도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결국에 이제 근호가 있는 시계 변형의 내용의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형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할 건데 분모의 유리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분모의 유리화다. 자, 처음 들어보죠? 유리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 우선 선생님이 이거 되게 앞으로 공부할 때 무조건 강조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데 유리화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 화자가 그렇게 되다, 만들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유리수로 만든다 이 말이야. 유리수로 만든다. 누구를? 네, 분모를. 다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 그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경우는요. 분수 형태의 식에서 분모가 근호가 있어. 분모에 근호가 있는 무리수일 때 우리는 아래 위, 즉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분자는 소외돼요. 분모만 신경 써. 우리는 분모에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해주는 거지 분자에 근호가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유리화하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A와 B를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루트 A 분의 B 이렇게가 되어 있다. 그러면 분자는 지금 그냥 이제 양의 이제 뭐 양수겠죠. 양의 실수이겠고 루트 A가 지금 무리수잖아. 그럼 나는 이거 유리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의 목적은 분모에서 이 근호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에 분모를 한 번 더 곱해. 그러면 얘는 루트 A의 제곱이 되면서 그냥 A로 근호를 받고 나오겠지. 이게 목적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근데 분수의 성질상 분모에 0이 아닌 누군가를 곱했다라고 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 성질이 있지.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A의 제곱일 테니까 A 이렇게 나왔을 거고 분자는 B 루트 A라서 루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만 신경을 쓰는 거야. 분자는 루트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지. 자, 그럼 처음에 루트 A라는 요 분모가 무리수인 분모가 유리수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루트 A분의 루트 B. 자, 이 경우는요. 분모도 무리수일 뿐만 아니라 분자도 무리수예요. 근데 우리 누구만 신경 쓴다? 그렇지. 분모만 신경 쓴다. 아래 위로 루트 A를 한 번씩 더 곱하세요. 자, 그러면 분모는 A가 되고 분자는 루트 AB 이렇게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처음에 루트 A였던 분모가 유리수 A로 바뀌었지.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 루트 B 분의 C라는 쌤 양의 실수 하나 더 넣을게. 그럼 A 루트 B분의 C 이렇게 되어 있다. 분수식이. 자, 그러면 A 루트 B가 지금 어때? 분모인데 얘가 무리수지? 그럼 나는 이거 분모에 유리화해야 돼. 그럼 분모에 유리화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야. 근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 여기에 A 루트 B를 또 곱하지. A 루트 B를 곱해도 돼.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근호가 씌어져 있는 애만 이렇게 루트 B만을 곱해도 되죠. 그럼 위에도 루트 B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루트 B의 제곱이니까 A, B 이렇게 되고요. 그 분모가 A, B라는 수로 바뀌어. 그리고 분자가 C 루트 B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처음에 A 루트 B라는 무리수가 A, B라는 유리수로 바뀌었지. 아, 분모의 유리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정리하면 분모의 유리화는 분수 형태의 식에서
분모가 근호를 가지고 있는 무리수일 때, 다시 분모가 근호를 가지고 있는 무리수일 때 우리는 얘를 유리수로 고치는 과정을 한다. 그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다. 단 분자는 고치고 나서 루트를 가지고 있든 없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누구만 신경 쓴다. 그치? 분모만 신경 쓴다. 자, 그럼 하나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분모 유리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3 루트 15분의 2를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생긴 아이를 분모의 유리화를 해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루트 15가 근호를 가지고 있지. 그럼 나는 얘를 무리수라고 얘기하잖아. 이 분모를 무리수를 유리수로 고치는 거야. 자, 그럼 3 루트 15에 누구 곱할 거야? 그치? 루트 15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2라는 분자에도 루트 15가 한 번 더 곱해질 거야. 맞지? 자, 그럼 분모는 3 루트 15 곱하기 15니까 3 곱하기 15 이렇게 될 거야. 그치? 45가 되겠어. 요 위에 분자는 2 루트 15다.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는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분의 2 루트 15라고 바꾸는 거지. 자, 그러면 처음에 무리수였던 분모가 유리화의 과정을 거쳤더니 무슨 수가 됐더라? 유리수가 되었더라.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제곱근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곱근표는 우리가 항상 이제 나중에 3학년 1학기 교과서나 아니면 3-1 내용이 나와 있는 그 외부 교재 맨 뒤에 보면 이렇게 표의 형식으로 제곱근 무리수의 어림값이라고 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전에 이제 근사값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그 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 나와 있는 표가 제곱근표야. 그러니까 제곱근표는 루트 1에서부터 루트 99.9까지의 수가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표를 보고 그 무리수의 값을 찾는 방법과 그리고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제곱근표에 나와 있는 그 수들을 전부 외우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외우는 건 아니고 요 제곱근표에서 수를 찾는 방법 정도만 알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은. 자, 제곱근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로줄로는 수가 나와 있고 세로줄로는 수가 나와 있고 가로줄로는 0부터 1, 2, 3, 4, 5, 6 해서 7, 8, 9까지의 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제곱근표를 어떻게 읽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루트 2.13이라는 수를 찾을 거야. 다시 루트 2.13이라는 수를 찾을 거야. 그러면 제곱근표에는 있는 값이지. 왜냐면 제곱근표는 1.0부터 99. 루트 1부터 루트 1.0부터 루트 99.9까지가 나와 있는 표기 때문에 루트 2.13이라는 값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냐? 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이렇게 세로줄 수에서 찾으세요. 그럼 2.13이니까 2.1을 요 세로줄에서 찾는 거야. 그리고 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 있는 아이 있죠? 이 둘째 자리를 오른쪽 수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와 요 세로줄에서 찾은 수와 가로줄에서 찾은 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값이 있어. 제곱근표를 봤을 때. 자,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표에서 보고 있는 값에서 2.13의 값은 1.459라는 값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루트 2.13의 값이 제곱근표에서 1.459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 제곱근표를 다 외우진 않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보여줘요. 문제 속에서. 그래서 뭐 외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선생님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정확한 값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맞아요. 이거는 편의상 소수 셋째 자리에서 끊어놨을 뿐이고요. 이 뒤로 계속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진행이 되는 수다. 누가? 루트 2.13이라는 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를 찾을 거야. 루트 2. 그럼 루트 2는 어떻게 찾으면 돼? 그쵸? 여기에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그러면 루트 2는 루트 2.0과 같지? 그럼 루트 2.0과 어디서 만나는 아이를 봐야 돼? 그쵸? 뒤에 0과 가로줄에서 만나는 지점에 여기에 있는 아이가 루트 2의 값이야. 표에 보니까 1.414라고 나와 있네. 루트 2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이 루트 2의 값은. 그래서 루트 2는
1.414라는 값으로 우리가 제곱근표에서 찾을 수가 있겠다. 됐어? 그래서 제곱근표는 그 수의 양의 제곱근 값을 이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어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자리까지 보여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 표에 있는 아이는 그냥 이렇게 찾는 방법을 알면 되는데 제곱근 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제곱근 표에서 그냥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방법만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제곱근 표에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참 문제로도 잘 나고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 처음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일단 제곱근 표에 없는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루트 a 제곱 b처럼 근호 안에 누군가의 제곱수가 있을 때 얘를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규칙이지? 규칙이야. 그래서 얘가 밖으로 빠지고 루트 A 루트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요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근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수, 이 수가 제곱근 표에 없는 수일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루트 200. 근데 자, 루트 2가 아까 우리 앞에서 했지만 1.414라고 했어. 그치? 루트 2가 1.414라는 값이고 그 다음에 뭐 루트 20까지는 표에 있겠죠. 루트 2와 20은 표에 있어. 그치? 얘는 99.9보다 작은 수니까 루트 20은 뭐 4.47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일 때 이렇게 문제에서 제곱근 값도 줘요. 그러니까 외우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보통 문제에서 줍니다. 자, 이렇게 제곱근 값을 줬을 때 우리가 한번 루트 0.02라는 수도 한번 찾아보고 자, 루트 200이라는 수도 한번 찾아보고 자, 루트 2000이라는 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내가 뒀어. 근데 이 중에서 제곱근 표에 있는 값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제곱근표는 1.0부터 99.9까지이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표에 없는 값이야. 자, 그러면 루트 0.02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어쨌건 내가 문제에서 주는 이 값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루트 0.02를 0이 안에서 루트 2를 한번 만들어내 볼게요. 루트 0.02는 루트 2 곱하기 소수점 뒤로 두 번 갔지. 그러면 100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돼. 또 루트 0.02 안에서 20이라는 수도 만들어내 볼게요. 루트 20이라는 수. 그러면 루트 0.02는 루트 20 곱하기 1000분의 1 이렇게 해서 루트 0.02가 된 거지. 그럼 선생님은 루트 2도 한번 만들어내보고 루트 20도 한번 만들어내봤어? 그 기준은 뭐야? 그쵸? 위에서 주는 값이 지금 루트 2와 루트 20이니까 내가 이 값을 이용하려면 얘를 시간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루트 2를 만들어냈더니 루트 2는 100분의 1이라는 수와 곱해지더라. 루트 20을 만들어냈더니 루트 20은 1000분의 1이라는 수와 곱해지더라. 그래서 루트 0.01을 만드는 거지. 그런데 100분의 1은 10분의 1의 제곱수죠. 맞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치? 밖으로 빼기로 했어.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럼 루트 100분의 1은 밖으로 빠지지만 루트 2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럼 나는 루트 2 값을 1.414라고 알고 있으니까 사실 계산을 10분의 1 곱하기 1.414라고 해서 0.1414로 하면 되는 거지. 어때? 그러면 우리는 루트 0. 여기 앞에 쓸게. 자, 루트 0.02의 값이, 이 값이 0.1414의 근사값, 그러니까 제곱근 값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도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1000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계속 루트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20의 값을 알고 있지만 밖으로 빼서 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즉 루트 0.02는 요 루트 20의 값은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루트 2의 값을 이용해서 1.414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0.1414의 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루트 200의 경우를 볼게. 루트 200의 경우는 선생님이 루트 2를 한번 만들어내 볼게. 루트 2를
만들어냈더니 곱하기 100을 하면 루트 200이 되죠. 자, 20을 만들어내볼게. 20은 곱하기 10을 해야 루트 200이 되죠. 그럼 어때? 루트 2는 또 제곱수 100과 곱해져서 100은 10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루트 2는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10루트 2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간단히가 돼. 그러면 10 곱하기 루트 2는 1.41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그쵸? 소수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14.14라고 할 수 있지? 바로 이 값이 루트 200의 제곱근 값이다. 아까 구했던 값, 지웠네. 아까 요 0.02도 구했죠? 자, 14.14가 바로 루트 200의 제곱근 값이다. 아, 제곱근 표현은 없는 수지만 표현 없는 수를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루트 2000까지 하고 선생님이 눈에 좀 보이는 친구들 있을 거야. 아, 요렇게 해서 찾는구나. 이게 기준이 되겠구나. 자, 루트 2000은 2 곱하기 1000이야. 그치? 자, 20도 이 안에 만들어 볼게요. 그럼 루트 2000은 20 곱하기 얼마가 2000이 되지? 20 곱하기 100. 그쵸? 얘가 20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2를 넣었더니 1000이란 계산이 되더라. 근데 1000은 밖으로 뺄 수가 없는 수야. 그런데 루트 20을 만들어냈더니 10의 제곱인 100이랑 계산이 되더라. 그럼 루트 100은 10이니까 밖으로 나오지. 그러면 얘는 10 루트 20 이렇게 간단히가 되잖아. 그러면 루트 20의 값을 4.47이라고 줬지. 그럼 계산할 때는 10 곱하기 4.47이 이렇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에 이동하면서 얼마가 돼? 그치? 44.7이라는 수가 되죠. 그래서 루트 2000은 제곱근 값이 44.7이구나 라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루트 2를 쓸 수 없겠지. 자, 선생님이 예로 들어준 이 세 개의 경우에서 어떤 공통점이 보였어? 자, 문제에서 주고 있는 두 값 중에 하나를 이용하기는 해요. 근데 그 값을 루트 안에 만들어냈을 때 이 곱해지는 수들의 공통점이 뭐였니? 그렇죠. 제곱수라는 공통점이 있었지. 물론 유리수인 제곱수 나왔어요. 여기에 유리수 10분의 1인 제곱수 100분의 1도 나올 수 있고 만분의 1도 나올 수 있지. 왜? 만분의 1은 100분의 1의 제곱수니까. 어쨌건 요 안에 루트 안에 문제에서 주는 제곱근 값을 만들어냈을 때 그 아이랑 곱해지는 수가 제곱수면 우리는 그 값을 이용해서 제곱근 표에 없는 제곱근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개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에 따라서 다 달리 써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제곱근 표에 없는 제곱근 값을 구하는 것까지 공부해 보도록 했습니다.